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수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좀 전해 드리는 게 약간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이러면서 또 많은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사건 하나하나에 좀 흥분하기보다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 보면은 예전에 개물림 사고하고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2년 전에 이제 프렌치 불독 유명 연예인 개물림 사고가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법도 여러 가지가 개정이 됐는데 2년 뒤인 지금도 또 이렇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니까 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사실 위클립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닌데 개물림 사고 나면 이제 반려인들 처벌 받는데 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네, 바뀐 게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맹견으로 지정된 그 품종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런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맹견 출입 금지 지역이 설정됐습니다. 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맹견 뭐 일반 반려견 상관없이 모든 반려견 보호자들이 자신의 부주의 또는 의무를 안 한 거, 예를 들면 외출할 때 목줄 같은 안전장치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이 물린 분이나 이 물려서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제는 동물보호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사실 바뀐 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 사실 그 사고에 연관된 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이번에 좀 재밌는 거는 뭐 주인의 부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 개를 안락사를 시켜야 되냐 아니면 교정을 해야 되냐, 안락사를 안 시켜야 되냐, 이걸 갖고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해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안락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말 1차원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간과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학범 대표가 짚어주신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1년에 사실은 개물림 사고가 신고되는 것만 2,0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 매일 신고가 되고 있는 건데 그중에 이렇게 영상이 공개되고 뉴스 보도돼서 이슈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네티즌들끼리 영상 하나 딱 보고 흥분해가지고 안락사 한 해 만에 싸우는 것 자체가 저는 소모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객관적인 기준 같은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UC 데이비스 수의과 대학이라고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수의과 대학이죠. 거기에 이제 동물 행동의학 전문의 과정이 있어요. 동물 행동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전문 교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는 수의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진짜 전문화되고 세분화됐네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매년 수백 건의 강아지 공격성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가 미국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락사를 결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신중하게 하냐면요. 일단 동물행동의학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수의사 2-3명과 훈련사들이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이 개를 평가하는데 일단 교상의 이력을 봅니다. 단순히 몇 번 사람을 물었었는지를 떠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물었고 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기로 물었는지, 그 다음에 사고가 과연 예측 가능했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개 입장에서도 순간 당황해서 놀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평가를 하고요. 과거에 어떤 훈련 교육을 받았었는지. 왜냐면 이게 또 나중에 교정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화 시기 때 어떤 사회화가 됐는지, 또 개의 크기, 품종, 심지어 그 부모 견들은 어땠는지라고 해서 유전적인 것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든 평가를 똑같이 받은 개가 있다 하더라도 키우는 환경이나 이 개의 주인,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안락사 여부가 달라져요.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을 쏙 빼놓고 있었어요. 일단 개한테 집중해서 이 개를 죽여 말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말 무식한 얘기만 했었네요.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어떤 개도 공격성 평가를 할 때 똑같은 케이스는 없었다. 모든 개가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이런 전문가 팀을 꾸려서 어떤 영상 하나만 보고 흥분하지 말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안락사 여부, 안락사를 안 할 거라면 뭐 행동 교정이 필요한지 교육이 필요한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를 좀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사실 네티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으면은 굳이 그렇죠. 네티즌들이 안락사 해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시스템 문제로 이게 규결이 되는데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네. 이제 내년부터 이걸 세우기 전에 앞으로 있을 계획에 이런 과제들을 넣을 거다라고 계획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21대의 과제를 발표했는데 21개, 네. 그중에 반려견 공격성 평가 방식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제서야 사실은 2년 전에 이제 개물림 사고 있을 때부터 준비됐던 건데 어떻게 할 네. 거냐면 일단 반려견의 공격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요. 네. 이걸 따라서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맡아서 수행할지를 지정하는 것까지 앞으로 논의를 할 거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과연 이런 걸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과연 있는지 네,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고 또 해외 사례를 참고할 텐데 무조건 해외 사례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그렇죠. 현실에 맞는 좀 이런 평가 방식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기초부터 지금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사실 이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또 앞으로를 중요할 것 결정하잖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분들도 조금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그 여러 가지 시각에서 좀 바라보시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